안녕하십니까. 이번 전화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무브먼트를 활용한 인증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두 연구는 시리즈 연구로 근전도는 아니고 눈 움직임과 시선 위치를 추적해서 인증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눈 움직임이 VR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인증을 시도한 점이 흥미롭고 2022년에 두 편이 각각 4월, 8월 게재된 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해서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Biometrics Behavior and Identity Science의 2022년 4월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5.0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두 논문 모두 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 연구입니다. 인트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 움직임에도 타 생체 신호와 같이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나이가 들어도 기본적인 눈 움직임 패턴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인증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 스푸핑 어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중 모달리티들과 함께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눈 움직임 기반 연구를 상업적 그리고 실용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이 무브먼트 인증 연구는 클로즈드 셋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인증되는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데이 연구더라도 숏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 샘플링 비율 대비 성능이나 인베디드 환경을 위한 모델 파라미터를 줄이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Exponentially Dilat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학습하고 이 322명의 피험자가 37개월 기간에 걸쳐서 읽거나 게임, 움직이는 점을 트래킹하는 등의 다양한 태스크를 포함하는 눈 움직임 데이터셋인 이 게이지 베이스를 검증했습니다. 우측은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40배의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손실함수로는 멀티 시뮬러리티를 사용했는데 이게 아이 무브먼트 바이오메트릭 분야에서는 최초로 적용한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숏텀이 아닌 37개월 간격으로 인증을 시도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읽거나 비주얼 서치와 같이 하이 코그니티브 로드 태스크 대비 간단한 태스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서치 태스크는 아래 사진과 같이 초록색 X를 찾는 등의 특정 물체를 찾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는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그쉐어에서 제공되는 게이지 베이스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총 322명의 대학생 피험자로부터 37개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이링크 1000이라는 아이 트래킹 장비를 사용해서 왼쪽 눈의 수평 및 수직 요소 움직임을 10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했고 총 9라운드로 37개월 동안 측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라운드는 총 9회, 그러니까 9일 측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신기한 건 322명의 피험자가 모두 9회를 참석해서 측정한 것은 아니고 모집이 잘 안 되었는지 9회 라운드를 모두 참석한 피험자는 총 14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당 평균적으로 몇 번 찍었는지, 라운드마다 빠진 피험자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이 첫 번째 논문에는 제공되지 않았고 두 번째 논문에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1은 테스트와 리테스트 인터벌이 약 20분 간격이었습니다. 태스크는 총 수평 안구 운동 과제, 비디오 시청 과제, 픽세이션, 랜덤하게 눈을 움직이는 과제, 텍스트 읽기, 그리고 공에 튀기는 게임을 보는 거, 그리고 비디오 시청 두 번째로 총 7개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비디오 빈 1이랑 2는 유사해서 2는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7개의 태스크를 한 번 하는 것을 한 세션으로 총 2번 진행했고, 세션 간 간격은 30분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텍스트를 읽는 이 TX 태스크가
시선 추적 데이터인 주로 시선 고정하는 픽세이션이나 움직임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표준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기본 평가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스플릿은 테스트 셋으로 라운드 6에 59명의 피험자 데이터가 전부 사용되었고, 나머지 데이터를 4개의 폴드로 나눠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피험자마다 측정한 데이터가 다르기에 각 폴드에 각 피험자마다 비슷한 개수로 들어갈 수 있게 폴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총 3개가 이뤄졌는데, 먼저 텍스트를 읽는 TX 태스크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베이스라인과 성능 비교 및 파라미터를 튜닝했고, 이를 기타 다른 태스크와 성능 평가했습니다. 또한 TX 데이터를 다운샘플링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신호 전처리로는 타임, 그리고 수평각, 수직각, 수직각으로 이루어진 이 원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원샘플 백워드 디퍼런스를 계산했는데, 이때 이 원샘플 백워드 디퍼런스는 시계열에서 현재 시점 값과 바로 이전 시점 값을 빼서 속도 같은 변화량을 계산하는 간단한 미분 분사법입니다. 우측의 식을 예로 들면 i번째 시점 값에서 바로 이전 값을 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t는 타임스탬프이고 x랑 y는 각각 왼쪽 눈의 수평 및 수직 성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눈 움직임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도 per sec 이상으로 벗어나는 값을 클리핑했습니다. 이후 속도를 기반으로 슬로우와 패스트로 나눠서 각각 저속, 고속 구간의 특징 신호를 추출했습니다. 이후 최종 입력 채널은 X 슬로우, Y 슬로우, X 패스트, Y 패스트로 총 4개의 채널이 추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이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에서 아이 무브먼트 프레딕션이 많이 사용될 텐데, 이를 고려해서 타 장비들과 샘플링 레이트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디그레데이션 해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이링크 1000은 1000Hz 데이터를 측정했지만, 타 아이 트래킹 디바이스는 60에서 한 120Hz의 샘플링 레이트 기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00Hz를 500Hz, 250, 125, 50, 31.25로 내리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모델 입력으로는 XY 슬로우, XY 패스트의 4채널에 1024초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했고, 구조는 Exponentially Related 1D Convolution 레이어와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xponentially Relation은 제가 예전 저널 미팅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지 분할을 위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오디오 합성이나 시계열 분류에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각 층에서 이 커널이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해서 적은 파라미터로도 긴 시계열 패턴을 포착 가능하게 합니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 이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후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모델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는 47만 개 정도로 효율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멀티 시밀러리티 로스를 사용한 게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멀티 시밀러리티 로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하단의 저널에서 19년도에 처음 제안된 방법으로 인베딩 기반 손실 함수로 이 페어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미니 배치 내에서 포지티브,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는 포지티브로 다른 클래스끼리는 네거티브 샘플 페어로 구성하고, 포지티브 페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포지티브 페어 인베이딩은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는 멀게 학습해서 인베이딩 공간에서 클래스별로 잘 클러스터링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멀티 시밀러리티 로스는 셀프 시밀러리티, 그리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시밀러리티를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중요한 정보 페어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페어에는 학습에 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증을 위해 두 개의 신호 레코딩 간 시뮬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신호 A와 B의 유사도는 각 신호의 i번째 서브 시퀀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호 A와 그리고 신호 B의 유사도는 각 신호의 i번째 서브 시퀀스 임베딩인 AI와 BI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n은 사용한 서브 시퀀스 개수로 예를 들어서 1이면 전체 데이터를 약 58개 정도로 세그멘트 했는데 약 이때 앞에 한 개만 사용해서 인증한 경우입니다. 즉 시뮬러리티를 계산 후에 n개로 나눠서 평균 시뮬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인증 시나리오는 너무 대규모 셋이기에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진행하지 않았고 어센티케이션만 진행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ER, FRR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를 사용했고 등록 단계에서 이 R1 라운드 1의 세션 1을 그리고 인증에서는 라운드 1부터 9번까지 라운드의 세션 2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n은 위의 식에서 이 서브 시퀀스의 개수라고 설명드렸는데 1일 때는 가장 앞에 데이터 한 개만 사용한 경우고 10일 때는 10개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1, 5,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했고 여기 어센티케이션 셋은 모델 학습 과정 중에 인증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고 테스트 셋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라운드 6에 59명의 피험자 데이터가 사용된 것입니다.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둘을 동일한 사용자끼리 조합하면 그러니까 이 엔롤먼트랑 어센티케이션 셋을 동일한 피험자로 페어하면은 지누인 페어로 그리고 둘을 다른 서브젝트로 구성하면은 임포스터 페어로 조합해서 시뮬러리티를 계산했습니다. 트레이닝은 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각 태스크와 샘플링 레이트 별로 모델을 학습했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W를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트와 웨이트 디케이 파이퍼 파라미터 튜닝했고 미니 배치는 각 라운드별로 밸런스드 피험자 샘플링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서브 시퀀스 길이는 모델 설명에서 말씀드린 입력 길이인 1024초이고 테스트는 라운드 1에서 5의 세션 2를 사용해서 평균 EER을 계산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지누인 페어랑 임포스터 페어의 개수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피어슨 디스트리뷰션에 피팅시킨 후에 임포스터랑 지누인 시뮬러리티 값을 리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우측 그림은 이 지누인 페어랑 그리고 임포스터 데이터인데 초록색이 리샘플링 한 경우 그리고 빨강색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리샘플링 하고 나서도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게이지 베이스 데이터셋의 TEX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했고 왼쪽은 n을 1, 5, 10으로 바꿔가면서 라운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태스크와 샘플링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두 테이블 모두에서 라운드 1이 그러니까 테스트랑 리테스트 인터벌이 짧은 라운드 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라운드 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또한 n이 1일 때도 즉 1초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도 찬스 레벨인 50%보다 훨씬 낮은 ER 0.2%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5개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5초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개선되었고 5초 데이터와 10초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측의 테이블 3는 여러 태스크를 다양한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비교했고 간결한 비교를 위해서 라운드는 1이랑 6만 레포트하였습니다. 여기 볼드된 성능이 각 라운드별로 가장 높은 성과를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샘플링 속도가 감소할수록 ER 성능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코그니티브 로드가 낮은 과제인 이 HSS 즉 수평으로 눈을 움직이는 태스크가 전반적으로 라운드 1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타 소타 모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스타라는 모델이랑 딥 아이덴티피케이션 리브라는 DEL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X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운드 1과 6을 평가했고 10개의 서브시퀀스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라운드의 가장 우수한 성능은 볼드로 표시되었고 스타와 비교했을 때 제안한 모델이 스타 대비 제안한 모델이 더 낮은 ER을 달성했고 STD를 보면은 폴드간 안정성도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DL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제안한 모델이 라운드 1에서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도출했으나 제안한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가 DL 대비 440배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능을 도출했기에 인베디드 환경에서 더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에서 여기 이 지표는 FRR at FAR로 FAR이 0.01%일 때 FRR을 의미합니다. 즉, 임포스터를 잘못 억셉트하는 확률이 0.01%일 때 진짜 유저를 리젝트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이 0.01%는 기준이 0.01%인 이유는 네 자리의 핀 번호를 랜덤하게 추측해서 성공할 확률이 0.01%이기 때문이고 결국 이 false rate이기 때문에 ER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우수한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측의 피겨는 지누인과 임포스터의 시밀러리티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지누인 페어는 시밀러리티 보통 이 파란색의 지누인 페어는 우측에 여기 X축이 시뮬리티 스코어로 높을수록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피험자의 페어는 우측 유사하다고 이렇게 분포해 있고 임포스터는 낮은 유사도인 좌측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모델이 서로 다른 사람의 시선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둘 간의 간격이 크고 오버랩이 작으면 인증 성능이 좋음을 시사합니다. 결과를 보면 타 모델, 특히 이 스타는 진우인과 임포스터 페어에서 여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제안한 모델 내에서는 TX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 대비 가장 마진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X 태스크 내 샘플링 레이트이 클수록 마진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눈 움직임을 통한 엔드-투-엔드 생체 인증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안된 모델은 Exponential Dilated Convolution을 사용해서 다음 레이어의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고 동시에 매개 변수 개수는 선형적으로만 증가시켰습니다. 라운드 1을 인증으로 사용했을 때 10초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11.25%의 낮은 ER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37개월의 인터벌의 이 라운드 9에서도 5초 데이터를 사용해서 ER을 18.15%의 ER을 달성했습니다. 본 연구로 아이 무브먼트 바이오메틱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새로운 분야다 보니 전처리 방법이라던가 이 피처가 새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인증 분야다 보니 지표는 비슷한 ER, FRR 등을 사용했는데 추가로 피도 기준에 맞춰서 FRR을 계산한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근전도 기반 연구를 볼 때는 이러한 기준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제 연구에서도 비교할 기준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상용화를 위해서 상용화된 이 VR 디바이스의 헤르츠에 맞춰서 샘플링 레이트를 내리면서 성능을 비교한 점도 추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정말 큰 볼륨의 거의 한 달 넘게 측정한 데이터이니 추후 멀티데이 연구에서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의 2022년 8월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8.0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시어리 앤 메소드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와 4개월 차이로 게재되었는데 이 연구는 Q1 저널에 게재되었고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했지만 사용한 모델과 데이터 길이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물리적 생체인식과 행동 기반 생체인식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물리적 생체인식은 얼굴, 지문, 홍채 등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는 인증이고, 행동 기반 생체인증은 걸음걸이, 서명 등 개인 행동을 반영하는 인증입니다. 이런 물리적 인증은 특히 영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행동적 인증은 덜 침습적이고 연속 인증에 더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행동 기반 생체 인증인 EMB, 즉 아이 무브먼트 바이오메트릭스는 신경학적이고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특히 스푸핑 어택에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타 방식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기에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VR과 AR 기기에서 이러한 눈동자 추적 센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CNN 기반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레즈넷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덴스넷과 같은 컨볼루셔널 아키텍처 분야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드-투-엔드 EMB를 위한 새로운 덴스넷 기반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37개월 기간에 걸쳐 322명의 피험자로부터 아이 무브먼트를 측정했고, ER, FRR 외에도 학습된 특징의 연구성과 결정 가능성 지수도 함께 사용해서 평가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우측은 본 연구의 주로 컨트리뷰션입니다. 읽는 태스크를 하는 5초의 데이터를 3.66%의 ER을 도출했고, 30초의 데이터로 5% FRR을 달성한 첫 번째 EMB 연구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실제 사용하기에 허용 가능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샘플링 레이트 변화에 대한 성능을 비교했는데, 50Hz까지 낮춘 샘플링 레이트에서 60초의 눈 움직임으로 찬스 레벨보다 유의미하게 나은 성능을 도출한 첫 번째 연구라고 합니다. 또한 EMB의 본문에서는 모던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본적인 CNN이 아닌 좀 더 복잡한 컨볼루셔널 구조를 사용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하단의 그림은 본 연구의 프로세스 오버뷰입니다. 눈 움직임 좌표 신호를 이 서비치카 골레이 디퍼런스 필터를 사용해서 속도를 구했고, 5초마다 윈도잉해서 서브시퀀스로 분할했습니다. 이후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클리핑 등의 전처리를 진행했고, 아이노 U2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서브시퀀스를 임베딩하고 출력된 벡터를 평균해서 해당 사용자의 안구 움직임 패턴의 중심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센트로이드 임베딩, 직역하면 중심 경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브시퀀스 개수로 평균해서 노이즈나 일시적 변동 영향을 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앞의 연구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3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왼쪽 눈의 움직임을 1000Hz로 측정했습니다. 9회 각 다른 날 측정했는데 모든 피험자가 참가한 것은 아니고 점점 줄어서 라운드 9에서는 322명의 피험자 중 14명의 피험자만 참가했습니다. 태스크는 동일한 7개가 사용되었고, 한 라운드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세션에는 태스크를 모두 1회씩 했고, 각 세션은 30분 간격으로 수행했습니다. 특이하게 두 번째 연구에서는 BLG 연구 데이터 길이가 타 태스크와 다르게 길기에 트레이닝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태스크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뷰잉 2는 첫 번째 연구에선 제외했는데 두 번째 연구에서는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우측 테이블과 같이 데이터 스플릿 정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2라운드 6의 59명 피험자 데이터셋을 모두 테이스트 셋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데이터는 동일하게 4개의 폴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는 밸리데이션, 나머지 3개는 트레이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폴드를 왜 5개가 아닌 4개로 했나 싶었는데, 라운드 1을 보면은 이 테스트 셋과 데이터를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4개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델은 논문 제목과 같이 아이노U2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EKYT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조는 하단과 같고, 입력으로는 입력 채널 수 C,
바이 입력수 시퀀스 길이 t의 입력 시퀀스를 넣으면 128 차원의 인베딩으로 매핑되었습니다. 구조는 하나의 댄스 블럭으로 시작하고 이 댄스 블럭은 8개의 1차원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 맵을 채널 방향으로 컨케이트해서 컨케이트하고 다음 레이어에 입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댄스넷의 핵심 특성으로 정보 흐름을 극대화하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해서 플래튼 후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128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분류 작업을 위해서는 인베딩 층 다음에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래스의 로그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각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는 3, 스트라이드는 1로 고정했고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레이어별로 익스포넨셜리 커지는 딜레이션 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시퀀스 길이는 패딩을 통해 유지시켰고 파라미터 개수는 약 12만 3,000개 그리고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4개의 채널을 전처리 입력으로 사용한 첫 번째 연구와는 다르게 두 번째 연구에서는 타임스탬프, X축, Y축, 눈 움직임 좌표에 대해서 이 두 채널에 대해서만 전처리 진행했습니다. 삽입치키 골레이 필터를 사용해서 각 채널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였고 이후 5초 윈도우에 대해서 세그멘트 그리고 가장 마지막 5초가 안 되는 윈도우에 대해서는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5초로 나눈 이유는 4자리 핀을 입력하거나 아이 트래킹 장비를 보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5초이기 때문에 이같이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노이즈 영향을 줄이고자 클리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셋의 두 채널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각 채널에 5초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했고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한 멀티 시뮬러리티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웨이트는 각 로스의 웨이트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1 그리고 0.1로 설정했고 미니 배치는 총 256개의 윈도우로 구성되었으며 16개의 피험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각 피험자당 16개의 윈도우를 랜덤 선택해서 256개의 윈도우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는 BLG를 제외한 다양한 태스크 그리고 다양한 라운드 세션에 대해서 랜덤하게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를 5초란 비교적 큰 길이로 사용하면 데이터 길이는 커지지만 이 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태스크를 함께 써서 이 적은 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를 사용하면 학습된 특징이 모든 유형의 눈 움직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평가는 5초 윈도우의 TX,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읽는 태스크 데이터가 마찬가지로 사용되었고 등록으로는 라운드 1의 세션 1, 인증을 위해서는 세션 2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같은 사람의 엔롤먼트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윈도우 페어는 지누인 페어로 다른 사람의 페어는 임포스터 페어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유사도 분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학습된 4개의 모델 각각의 128차원 인베딩을 컨캣해서 512차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ROC 커브나 ER 지표 등을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TX 데이터로 기본 평가를 한 경우 이외의 태스크를 변경하거나 이 테스트 리테스트 인터벌을 다르게 하거나 그리고 5초 데이터를 몇 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했고 그 결과 기본 글을 읽는 이 TX 태스크는 5초간의 데이터 하나로 3.66%의 EER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이 픽세이션 태스크가 가장 낮은 성능을 도출했고 BLG 태스크는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테스트에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49%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이하게 테스트, 리테스트 인터벌의 영향을 보는 비교 결과에서 라운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라운드 2와 30개월 차이가 나는 라운드 9와 비슷한 ER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데이터 길이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는 5초 데이터를 1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2개 사용했을 때 20초, 그러니까 15초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초 데이터를 약 4개 쓴 20초 데이터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한 30초 이상부터는 성능 개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측의 피겨는 각각 TX 태스크를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했을 때 지누인과 임포스터 페어의 시밀러리티 분포 그리고 ROC 커브를 나타냅니다. 지누인은 높은 유사도에서 분포하고 임포스터 페어는 낮은 유사도 값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은 댄스 맵을 차원 축소해서 시각화한 임베딩 스페이스입니다. 그라운드를 모두 측정한 피험자 10명의 윈도우를 시각화한 결과이고, A는 TX만 포함한 경우, 그리고 B는 나머지 태스크를 다 사용한 경우입니다. 임베딩 공간이 태스크가 달라도 동일 피험자끼리 잘 클러스터링 되고 태스크에 따라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3는 샘플링 레이트를 낮추면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1000Hz 기준 성능은 해당 테이블에 안 나와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한 3.6% 정도의 ER이 나왔는데 이와 비교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감소시킬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50Hz부터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과 테이블 4는 시뮬러리티 분포를 재표본화할 때 어떤 방법이 실제 분포 모양을 잘 보존하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인증 성능을 평가할 때 FAR이 10의 -4승일 때 FRR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핀 번호 4개를 평가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이때 FAR이 매우 낮아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해당 수준의 네거티브 페어가 부족할 경우 이렇게 재표본화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좌측이 실측 분포, 가운데가 피어슨 분포, 그리고 우측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입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피어슨 대비 여기 실제 분포 모양을 잘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1000번, 하단에 1000번 부트스트래핑 했을 때 5초의 데이터는 3.67%였다가 데이터 길이가 길어질수록 ER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샘플링 레이트가 감소하면 성능이 악화되었습니다. 테이블 5는 상용화 VR 장비인 바이브 프로 I 수준인 125Hz 수준에 맞춰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한 경우입니다. ER이 기존 8%대에서 24.57%까지 하락했고, 이렇게 낮은 품질의 아이 트래킹 신호를 더 잘 모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결론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타 모델인 스타와 DL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제한한 모델이 더 우수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아이 무브먼트 바이오메트릭스를 위해 댄스넷 기반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읽는 동안에 5초 데이터를 이용해서 등록 및 인증했을 때 4자리 핀을 입력하는 시간과 비슷한 3.66%의 이해를 달성했고 30초의 데이터로 실제 사용에 허용 가능한 인증 수준인 5.08 FRR을 달성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 대비 이 리샘플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했고 임베딩 스페이스를 시각화하는 등 결과가 확실히 풍부해져서 읽을 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트로에서 VR 환경을 타깃한 ENB 연구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상용화 VR 장비에 맞춰서 샘플링 레이트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는 등 결과마다 이유가 확실하고 그리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델 측면에서는 첫 번째 연구 대비 파라미터 수가 늘었는데
연구 주제 자체가 딥한 모델을 새로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다 보니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제가 모델을 개발하진 않더라도 튜닝할 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줄이는 걸 좀 생각해 두고 튜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연구 모두 인증 관련해서 새로운 지표랑 분석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추후 연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